방정식, 부등식 의 활용이 3, 4차 함수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그 다음에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식은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부등식은 무엇과 되게 관련이 깊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대 최소. 방정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인수분해와 관련이 있죠.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인수분해와 그래프와 관련이 있죠. 부등식은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가 뭐 0보다 커나 같대요.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닫힌 구간 0, 3에서 fx 최 어떤 값이 0보다 커야 될까? 최소야 최대야? 이 구간에서 fx의 최땡 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저 부등식이 성립해요. 최소죠, 최소값. 즉 결국에는 저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의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판단은 너를 미분을 해서 양끝값,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값 중에서 분명히 최대 최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맨날 미분해서 극값 대입해보고 양끝값 대입해보고 걔네가 이제 부등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 자,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빨리 앉으세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게 있어요. fx는 너는 x 3승 더하기 ax 빼기 a 플러스 뭐 빼기 1 뭐 이런 거 할까? 너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대요. 실근 어쩌고를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fx라는 함수는 잘 보시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되는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꼭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3x제곱 아니지? 너가 x로 x에다가 1 들어가면 정확하게 0 나오죠? 그래서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씁시다. 너가 아니다. 이거 묶읍시다. 그냥 바로 묶을게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게요. 묶으시면 x 3승 빼기 1 a에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x 빼기 1로 묶을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x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고 싶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그냥 한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찾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판별식을 써야 돼. 여기서 주의할 거. 어느 포인트를 주의하죠?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한들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죠? 너가 너의 근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보통 판별식 0보다 크다 쓰고 틀린단 말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클 뿐만 아니라 너 1이라는 근이 너의
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근이 겹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너를 대입한 일단 판별식 써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가 1 빼기 4 빼기 4a 크다 0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1 들어갔을 때 111a 즉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기 위한 조건.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했죠. 즉 방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미지수가 섞여 있어도 반드시 혹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를 보셔야 되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되냐면 봐봐, 얘는 마이너스 a지, 얘는 a지. a로 묶으세요. 미지수로 묶어놓고 그 부분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을 해. 그럼 대입을 해보면 나머지 부분이 0이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대입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0이 아니면, 예컨대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뭐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 1 들어가면 0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너가 빼기 2라고 합시다. 역시 서로 다른 세시근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기 위한 그 조건을 찾기가 사실은 수월한 편이죠. 어떻게 뭘 쓸 수 있어요? 너의 극값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극대 극소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 가능하죠. 혹은 두 번째,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극대 극소값 사이로 x축이 지나가도록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너의 극대 극소값을 찾으려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x. 저기서는 미분을 안 했던 이유가 뭐야? 이미 인수분해가 됐고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 문제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풀면 풀릴까 안 풀릴까? 사실 역시 이 방식으로 풀어도 풀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여기서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극대극소 값을 가지려면 a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는데, 이것이 0보다는 첫 번째로 커야 되죠. 즉 a는 음수가 나와요. 그럼 a가 음수가 나오고 나면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옵니다. 이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안에 루트 안에는 실제로는 양수입니다. 맞죠? 너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놓고 극대극소값이 이렇게 되겠지 뭐. f 너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f 루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의 루트 씌운 거 너가 0보다 작다.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a에 관한 식으로 묶어서 풀어내시면 끝. 요게 크게 요 3차 함수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바로 요 녀석, 여기부터가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쓰이냐면 비율 관계와 근과계수의 관계, 근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x가 뭐 이렇게 있대. x 3승 더하기 2x 제곱 빼기 k 플러스 l. 너가 서로 다른 얘는 두 실근 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접한다는 얘기죠. 봐봐,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너가 0이 되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맞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 x값 실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사실은 얘네를 이항을 시켜서 이 관계로 보는 것과 동일해요. x 3승 더하기 2x제곱는 k 빼기 1. 이 방식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죠. 내가 k를 포함한 이 녀석을 그리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이항을 시켜서 그릴 수 있는 함수, 얘도 그릴 줄 아는 함수고 얘도 그리기 쉬운 함수란 말이야. k 값에 따라서 그냥 y축에 x축에 평행하게 그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왼쪽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그렸냐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형태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0, 마이너스 2. 그리고 k-1이라는 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극대와 극소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k-1. 그럼 k-1은 아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는데 젠장. 자, k-1은 둘 중에 하나죠. 너거나 여기가 k-1이거나 여기가 k-1이네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뭐에 따르면 k는 1 나오죠? 이건 쉽고 얘는 너의 극대값을 찾아야 돼요. 너의 극대값을 빠르게 찾는 게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죠. 뭐예요? 기억나요? 요 선분의 길이는 뭘 이용한다고? 너를 이용해서 본다고 그랬죠. 그죠? 너 곱하기 너의 제곱. 근데 요만큼 선분 길이 얼마냐 옮기다. 요만큼 작은 거. 얼마? 아니, 봐봐. 여기. 3분의 2죠? 여기가 3등분이에요, 3등분. 맞아요? 그러면 짧은 쪽은 항상 2선분 길이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예요. 여기가 3분의 4가 돼야 되죠. 맞죠? 최고차항 계수 1자리예요. 그러니까 너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의 제곱 곱하기 너였어요. 중근 쪽이 제곱되고 중근이 아닌 쪽을 그냥 곱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누가 되면 된다고? 너가 k-1이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관계 같은 것들을 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식은 가만히 주어진 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를 보통 이항을 시켜서 많이 푼다고.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항을 시킬 필요가 없었어. 왜? 이대로도 내가 풀 수 있거든. 이대로도 미분해서 너가 극값 중에 하나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때?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fx는 이번에는 x 3승 더하기 k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역시 너가 서로 다른 뭐 할까요? 세 실근 할까요? 너도 두 실근 할까? 두 실근을 가지는 k값. 역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거나 쟤처럼 는 0의 관점으로 본다면 쟤와는 좀 달리 쟤는 저 상태로 미분하면 사실 k값이 사라지고 그림 그냥 그릴 수 있었거든? 근데 얘는 어때요? 얘 때문에 불편하죠. 불편한 요소를 한쪽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즉 k값을 포함한 걸 한쪽으로 넘길게요. 한쪽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x3승 플러스 1는 마이너스 kx라는 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x3승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kx랑 너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마이너스 k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직선 여기다가 갖다 그어서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건 어쨌거나 원점에서 접선을 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은
접하는 경우가 맨날 경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접하면 그렸다고 칩시다. 얘는 단순하게 우리가 미분해서 뭐 극대극소가 0이다의 방식으로 풀기에는 되게 불편하다고. 왜? 너를 미분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3분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자리가 더 복잡해지고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를 아예 k를 넘겨서 직선의 관점으로 보고 이 점을 접점 t를 찾습니다. 접하는 순간이 분명히 0이 되는 거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요거 t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너랑 접한다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너랑 접한다는 t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고 이런 식으로씩 썼었죠. 즉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라는 거야. t3승 플러스 1는 마이너스 kt 이게 돼야 되고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3t제곱과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연립했냐면 양변에다가 t를 곱해서 위아래를 서로 뺐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2t 3승 빼기 1는 0. 뭐 이렇게 나와요. t가 거지같이게 나와. 2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숫자를 맞춘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t값 나왔다. t값 나오면 우리가 다시 대입해서 k값을 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건 너랑 접한다의 상황이야. 맞지? 너랑 접한다라는 거는 너에서 너를 뺀 그 함수. 얘가 사실은 누구예요? 너에서 너를 뺀 함수죠. 얘가 어떤 t라는 점에서 사실 접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x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봐봐. 이 부분에서 근과 계수 관계가 쓰인다는 거야. 이거 x 빼기 t의 제곱이면 나머지 하나 인수는 뭐게? x 플러스 2t가 되겠죠? 왜 플러스 2t가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잖아. 2차 항이 없잖아. 맞죠? 이 3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은 0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접했다면 나머지 하나가 근이 실근이야. 즉 t 더하기 t 더하기 알파 역시 0이 돼야 돼요. 너가 접점이 t라면 나머지 접점은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2t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보시면 누구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얘를 알잖아. 1이라는 걸 알잖아. 즉 어떻게 나와? t제곱 곱하기 너는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죠. 이거 어딨어? 얘 아니야? 사실은 이 방식이 한 3초 정도 더 빨라요. 그죠? 바로 묶어내서 쓸 수만 있었다면, 근거계수 관계 바로 봤다면.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이 방식에 조금 익숙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 떠올린다? 접한다? 어떻게 쓸 수 있다? 인수로 묶어낼 수 있다. 접한다라는 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때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면 나머지 인수를 뭘 이용해서 구한다?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예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했고, 부등식은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부등식은 예시 문제를 좀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방정식 문제를 조금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딜 보시냐면, 자, 1번부터 볼 건데, 1번은 조금 쉽죠, 그죠? 잽싸게 한번 볼까?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율 관계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빠르긴 빨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되냐면 비율 관계를 쓰기 제일 좋은 형태는 뭐냐면 최고차항이랑 2차항만 있는 거 아니면 최고차항이랑 1차항만 있는 거 즉 2차항 혹은 1차항의 개수가 0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쓰기가 좀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1차가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f'x는 3x제곱 너가 빼기 2x 빼기 8 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그 값을 구합니다. 너가 2, 4, 3일인가?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x는 2랑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그 값을 갖는 형태.
정확하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고 K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첫 번째 아니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즉 너에다가 대입한 주어진 식을 fx라고 한다면 f2가 0이거나 또는 f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라는 거죠. 근데 k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k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 둘 중에 어느 쪽일까? 2일 때겠죠. 2일 때. 그죠? 갖다 2를 넣어보시면 k 값이 양수가 나오더라. 넘어갈게요. 2번. 2번 우리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 기억나죠? 40문제짜리. 풀어왔니? 자, 볼게요. 두 함수 fx 너랑 fx는 gx의 관계인데 사실은 적당히 필요한 요소들을 내가 이항을 시켜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뭐로 바뀌냐면 3x 3승 아니지 2x 3승 너가 플러스 3x제곱 다음에 빼기 12x는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얘는 딱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그럼 미분해 보시면 6x제곱 플러스 6x 빼기 12는 0 x는 마이너스 2랑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군데서 그 값을 갖는 형태.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너가 2 너가 1이고 모든 정수 A에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나 1을 넣었을 때 얘네가 뭔진 모르겠지만 둘 다 정수 나올 거라는 건 보이나요? 뭔지 사실은 알 수 있어. 대입을 하면 나오긴 나오니까. 그지? 둘 다 정수 나오는 거 보이죠? 정수 얼마 나와요? 너 1 들어가면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어차피 우리는 함수값의 차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 잠깐만. 최고차항 개수가 2짜리구나.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너가 3이고 너가 2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질문. 요 선분 길이는 얼마일까요? 몽규다 빨리. 선분 길이 얼마죠? 3, 2, 1, 27. 왜? 방금 뭘 최고차항에서 2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했죠? 그죠?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너와 너의 차이예요. 근데 두 개의 양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이네. 그럼 음양에 대한 얘기니까 0일 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요 1일 때의 함수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긴 알아야 되네. 그죠? 그럼 이 얼마에 1 들어가면? 아까 마이너스 7이었나요? 1일 때가? 0일 때가 0이죠? 0.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려면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즉 0보다는 작고 마7보다는 커야 되네요. 즉 답은 6개가 되더라. 괜찮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그래프 그려서 천천히 하자는 건데 K를 이항을 시켜서 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600이 K를 이항을 시키든가 통째로 난 600이 K를 잘 이항시키기도 해. 근데 4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비율 관계만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미분을 해서 바로 풀어볼게요. 이항시켜서 602K 이렇게 얘를 그리고 거기다가 602K를 갖다 긋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할 수 있죠? 미분하시면 12x 3승 12x 제곱 24x는 0 인수분해 되죠?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것 같고,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가운데 있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멀고 1이 가까우니까 1은 좀 덜 내려가고 마이너스 1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사차함수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극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함수가 더 많이 내려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았다면 좌우가 대칭인 형태였고, 자, 근데 그럼 0일 때가 얘가 0이에요. 쭉 여기가 0이네. 그러면 여기 1일 때는 넣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5 나오나요? 마이너스 5. 근데 정확하게 0이랑 마이너스 5가 주어진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정확히 3개의 실근을 만족하는 바로 그 두 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얘네가 누가 되면 돼요? 너가 바로 6 빼기 K가 되면 돼요. 이렇게. K를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너를 싹 넘기고 이 전체가 0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2x 3승 빼기 3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a x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 x에다가 2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가 2를 넣는 이유는 뭐야? 이 fx가 너 혹시 인수분해 안 될까? 라고 생각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a로 묶어볼까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작년 기출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a를 갖는 부분을 다 따로따로 뺍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a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x 빼기 3x 제곱 여기다 쓰자.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여기 x에다가 뭘 넣어야지 a를 0을 만들어줘요? x에다가 0 같은 거 넣을 수 있죠. 그죠? 또 x에다가 2 넣어도 되죠. 맞죠? 즉 x에 0이나 2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0이나 그럼 여기에 0이나 2가 들어갔을 때 날라간지를 한번 보라고. 0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일단 x로 묶인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어때? 2 들어가면 너가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 우리는 x로만 묶을 수 있다는 거야. x로 묶을게요. x로 묶어서 2차식 쓰겠습니다. 2x제곱 너가 마이너스 3 a 더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6a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을 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여기 근한 게 있었죠. 얘는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됐고 뿐만 아니라 너가 0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면 안 됐어요. 즉 6a가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연수 a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족이 되겠지 뭐. 그럼 판별식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9 a 더하기 1에 제곱 빼기 너 4배인가? 그럼 얼마? 24인가요? 크다 0 이렇게 이거 보는 거죠? 저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볼까? 9a제곱 너가 얼마야? 18 마이너스 6a 더하기 9 크다 0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3으로 나누면 뭐가 이상한가? 너가 9 2 18 빼기 24에 얘가 48이구나 소곤소곤 하긴 자 미안해요 너가 48이면 얼마야? 24 더빼 30인가? 이렇게 되네요
10인가요? 아, 이 정도면 되죠, 그죠? 다행이고. 3A 빼기 1, A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너가 3보다는 크다. 끝이죠? 작은 수부터 AN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A1이 4니까 N 더하기 3이라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럼 너의 극대값에 대한 얘기자. 극대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fx를 다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fx를 미분해볼까요? f'x는 f'x 얼마 나오냐면 6x고 다음에 빼기 6a 플러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6a 너가 다행히도 역시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를 묶으면 x마 1, x마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둘 중에 어디가 극대죠? 항상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쪽이 극대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즉 1일 때가 극대예요. 1을 갖다 여기다 넣습니다. 어디 가서 요식에다가 F1이 극대값이에요. F1이 극대. F1이 누구냐면 바로 BN입니다. BN. 이렇게 1 갖다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얼마나? 주어진 식에다 넣어보면 2 빼기 3A N 빼기 3 플러스 6AN 너가 PN이네요. 갖다가 대입하시고 시그마 하시면 끝나는 문제. 됐나요? 지훈이랑 혜민이는 어디 갔을까? 지훈이는 안 오고 혜민이는 병원 갔다고? 안 온다는 게 뭔 말이죠? 아, 오늘 못 와요? 응. 뭘까? 어디 갔니? 아, 혜민이는 또 병원을 갔구나. 오케이. 밥은 먹고 가니? 밥도 못 먹었어? 자, 5번 봅시다. 함수 fx는 x 3승 빼기 12x 플러스 9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 절대값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접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fx를 그리고 거기다 는 k를 갖다가 긋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절대값 fx를 내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 볼게요. fx 너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fx 그릴 수 있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미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x로 묶으면 나머지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대 루트 3에 따라서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가졌을 거야. 하지만 미분해도 돼요. 3x제곱 너가 빼기 12가 되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2 그럼 너가 4고 여기가 2죠? 자, 얘는 얼마죠? 이만큼. 너가 4고2니까 얘는 얼마니? 이게 얼마? 그렇죠. 32에. 자꾸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선분길이의 곱으로 너를 표현하는 거 익숙해지세요. 자, 그러면 뭐야? 너가 0일 때가 9거든? 0일 땐 너의 정 가운데네. 얘가 9네. 너가 32라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만큼 16일 거 아니야? 딱 절반 중간으로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4를 아니지? 16 더하면 25가 되나요? 15가 되나요? 25 맞죠? 25 이렇게 25가 되죠. 이 상태에 이만큼. 자, 절대값을 씌우려고 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x축이 마이너스 7에 조금 더 가깝게 9보다는 마이너스 7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새로운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고 너를 뒤집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에서 뭐래요? 서로 나는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 근데 7일 때가 몇 개니? 7일 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때가 5개예요. 9일 때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네. 그 다음에 25일 때는 하나, 둘, 3개네. 너가 3개네. 그러니까 25와 어디 갔어? 7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4개가 되겠죠? 4개죠? 얘네가 4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려서 풀 수가 있다. 됐죠? 다음에 요 6번도 볼까요? 6번, 7번 한번 볼게요. 오늘은 평소보다 문제가 좀 쉬울 거예요. 기출 중에서 조금 쉬운 걸 골랐고 6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해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3는 0이다. x분의 는 0, f 0은 3, 즉 f' 0은 0이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야? 0에서 뭘 갖는다는 거예요? 3이라는 뭐 극대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극대나 극소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뭔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 그리고 y는 fx와 직선 y는 1, 마이너스 1에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2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서 너가 자 얘가 바로 누구냐면 f'0이 0인 네가 3이에요. 3 함수값 3.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가 얼마였어? 0이었죠. 0 맞죠? 0에서 함수값이 3이고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너랑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3차 함수와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무조건 한쪽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자 이렇게 생겼고 근데 f4의 값을 구해달래.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래요. 그럼 잘 봐. 얘가 얼마죠? 극대극소의 차이가 얼마예요? 어렵지 않은데 4죠 4. 이거 4인 걸 내가 왜 찾고 있을까? 4를 알면 얘네를 알 수 있지 않나? 4라는 건 어떻게 구해졌겠어? 너를 t라고 한다면 4 최고차항 t의 3승 이렇게 구했었죠. 맞아요? 근데 a가 얼마예요 현재? 최고차항은 1이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t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t값이 바로 나오죠. 극대극소 차이가 항상 4의 t의 3승이라고. 얘는 그냥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아요. 너를 t라고 논다면 너가 2t니까 이거라고 t 곱하기 2t의 제곱 이렇게. 그럼 4t 3승이죠? 최고차항 개수는 항상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t가 얼마예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이용한 거냐면 극대극소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요 x쪽 선분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너가 1이고 너가 2니까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너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2가 되나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가 2면 넌 얼마겠어? 3이겠죠? 근데 3이랑 만나고 있죠? 마지막에 F4의 값을 구해달래. F4를 구할 때 여러분이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돼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F4를 구할 때 이렇게 할 거야. 봐봐. 함수 굳이 숫자 안 쓰고 4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4죠, 4. 맞아요? 근데 항상 한 점으로부터 나머지 사실은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다 실근이면 선분 길이에 곱을 이용해서 너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너부터 너까지 곱하면 네가 나온다는 거야. 되게 쉬워요.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여기가 4니까 여기 1이지. 너부터 너까지는 얼마예요? 4죠? 그게 이만큼의 선분 길이에요.
근데 너는 3에서 시작했잖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방식이 이해가 가요? 잘 보면 내가 여기 fx에 대해서 함수 쓴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비율 관계로 다 썼어요. 여기 선분기를 다 나타냈고 선분기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함수 값도 선분기를 이용해서 그냥 푼 거예요. 즉 식을 아예 안 썼다고 사실. 넘어갈게요. 7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fx는 여기까지는 금방 나와요. x 3승 그 다음에 빼기 6x 제곱인가요? 더하기 뭐가 있겠지 뭐. 얘는 잘 모르겠어. 뒷부분은 잘 모르겠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f'1이 0이고 절대값 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래요.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절대값 함수의 실근의 개수예요. 너가 5개래요.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냐면 절대값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fx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맞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뭐랑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냐면 5번과 7번을 세트로 기억하세요. 자, 5번 문제는 절대값 fx를 물어보고 있는데 절대값 fx를 내가 직접 그릴 수 있었죠. 맞아요? 그릴 수 있잖아. 근데 7번은 절대값 fx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지금?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뭐의 위치를 잘 몰라요 사실? 너의 x축의 위치를 잘 모르죠. 그죠? x축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fx를 그리고 1을 갖다가 긋는다 라는 방식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너와 정확하게 동치가 누구냐면 fx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만난다와 동치예요. 그럼 봐봐 시원아 이거를 그릴 거야. 여기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갖다 그을 거야. 학생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졸면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fx 그려볼게요. 자, 1이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일 때는 접한대요. 맞죠? 왜? f'1이 0이니까 f'1 0 동그라미 f'1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1이라는 걸 갖다가 그으면 거기서 접하겠지 뭐 어디선가에서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너가 1 혹은 그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1. 자, 이게 첫 번째 가능한 상황. 여기 첫 번째예요. 또 다른 방식은 뭐가 가능?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걸 주고 있네. 또 다른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너가 이렇게 지나가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요 5개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5개로 읽는 게 아니라 예의 해석에서는 2개 더하기 3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할 점은 3개가 아니라 당연히 둘 중에 어느 하나는 2개가 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3차 함수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은 어디선가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 뭐 그런가 봐. 마지막에 f0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크다고 했고 f'1이 0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거는 없죠.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 f'1이 지금 0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가 0이라고 하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니, 얘가 1이구나. 얘가 만약에 1이에요. 얘가 만약에 1이면 얘가 누가 돼야 되죠? 얘가 누가 돼야 돼요? 여기는 2가 돼야 되죠? 왜? 뭐 때문이라고?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1이면 미안해. 여기 4가 돼야 된다. 그죠? 여기 1이면 1, 1, 4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1, 1, 4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맞죠? 만약에 여기가 1이면 1, 1, 4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1, 1, 4 이건 아니겠지 최소한. 근데 얘가 가능하죠 또.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여기 1이면 여기 4가 되겠죠? 1, 1, 4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돼요? 얘는 얼마가 돼? 여기가 3이 돼야 되죠. 비례관계상. 비율관계상 여기가 2대 1이라서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우리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는 바로 1과 3이 그 값이라는 걸 찾았단 말이지. 근데 F0은 마이너스 2보다는 좀 크대요. F0에 대한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F0은 어딨지? 넣어줘야 될 것 같다. 3에서 마이너스 1인 경우랑 1에서 1인 경우랑 각각에 대해서 함수가 나오죠.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함수 한번 써볼게. 얘는 뭐야? 1에서 y는 1이랑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는 형태예요. 즉 fx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4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의 함수값 얼마예요? 0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 나와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0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크다고 했지. 자,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써놓으세요.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떤 함수값의 부호라든지 어떤 미분계수의 부호 같은 걸 줬을 때는 대부분 어떤 개형 혹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안 됩니다. 자, 그럼 너겠지 뭐.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접하고 0에서 근을 갖는 형태죠. 정확히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네. 얘는 F0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맞네. 그러니까 fx는 넣고 끝이네. fx는 이렇게 되겠죠. x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 가능하다. 됐나요? 유추 1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 그래도.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비율 관계도 좀 써봐야 되고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 fx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쓰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8번 볼게요. 8번 떨어진다고? 쟤는 맨날 저러네. 자, 원균아 정신 차려. 응? 늦게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열받잖아. 왜 이렇게 졸려? 뭐 먹었어? 응? 뭘 먹었다고? 마라탕. 마라탕은 졸리는 음식은 아닌데 원래 합성 뭐 약간 그런 거 많이 들어가면 좀 졸립긴 한데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린데. 자, 8번 마라탕에 상추 들어가니? 그러니까 상추가 들어가니? 아 상추를 넣었어? 상추가 들어간다고 마라탕에? 아무 소리 아무 소리 내고 근데 배추겠지. 야, 배추가 상추라고? 야, 이 배추 상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보세요. 3차 함수 fx. fx는 0은 음의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f'x는 0은 두 실근 마이너스 1과 2를 갖는데요. 옳은 거를 골라달래.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8번. 이 8번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밀하고 꼼꼼한지를 보기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얘도 기출이고 4점짜리 기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fx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하거든. 하지만 f'x는 0은 마일과 2를 실근으로 간다고 했으니 이제 그 값을 두 개를 준 거죠. 그죠? 어디서 그 값이 되는지를 준 거죠. 그리고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하나를 줬다라는 데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있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선생님 수업 때 쓰는 문제들 중에서 고른 거라서. 근데 여러분 그거 정답률이 한 얼마쯤 되지?
40분의 25 하면 얼마일까? 한 62.5% 정도? 아, 발로 차고 간다고? 장난치다 몸으로 부딪혔겠지. 엘베 뭐죠? 응. 어, 여러분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어? 쟤네 중딩일 텐데? 얘네는 중딩이들인데 여기다 중2, 중3인데? 여기 옆에도 중2, 중3이고 풀었나요? 자, 볼까요? fx는 0은 음의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군데서 왼쪽에서 한 군데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x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0이라는 건 어차피 한 요쯤에 있을 거고 그럼 x축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도 될까? 한 요 정도가 x축의 위치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맞죠? 그래서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 대략 이런 상황. 자, 기억번 f0은 0보다 크다. 니은번 f-1과 f2를 곱하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마지막 디귿번 f'1이 0보다 크면 f1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는데 f'1은 뭐죠 갑자기? f'1은 요 사이에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옆에 있죠? 얘는 0보다 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안 그린 거예요. 대표적인 아이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차 함수를 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이코패스 말고 없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사람. 2차 함수 그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3차 함수 한번 그려보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뒤집어서 그렸을 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자, 보세요. 물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와 양수면 저렇게 생겼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f0의 함수값은 어때? 0보다는 작을 수도 있죠. 기억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번이 틀렸습니다.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번. 니은번이 참이 되죠. 왜? f-1과 f2를 곱했을 때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니까 괜찮아요. 참이고. 마지막 디귿번 f'1이 0보다 크면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나마 아주 양심적이라고. 왜? 디귿번에서 f'1이 0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너 혹시 그거 생각했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미. 얘는 이미 f'1이 0보다 작은데 뭘 물어보는 뭔 소리야?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음수인 경우는 안 그렸구나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여기에 1이 너가 1이 있고 얘는 1보다 크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왜? 1이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쪽에 1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임의로 그린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뭐가? 어딨어? 너가 1, 2, 너가 0이 한 요쯤? 요 사이가 여기 0, 1.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X축이 절묘하게 이렇게 지나가자. 야, 이거 어때? 이렇게. 그럼 잘 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맞죠?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요. 쟤랑 다 똑같아, 상황이. 근데 함수값은 음수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 되는 아주 독특한 기니디. 되게 애들 많이 틀립니다. 사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9번, 10번 어려운데 10번은 작년도 얘가 4월인가 6월인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 9번은 요 절대값 함수를 가르치려고 또 한번 넣어봤어요. 9번 볼게요. 자,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먼저 f'x는
0, 2a에서 근을 갖고 있네. 그 다음에 방정식 절대값 fx는 f0은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절대값 fx는 f0은 실근이 없대. 이게 뭔 소리죠? 이 절대값 함수는 잘 생각해보면 지금 4차 함수가 0보다 만약에 f0에서 0보다 만약에 크다면 당연히 양변에다 0 넣었을 때 f0은 f0이 될 거란 말이지? 이게 될 거라고? 0보다 f0이 크거 나왔다면 절대값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실근이 없다는 거는 0일 때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f0이 뭐가 돼야 돼요? f0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f0이 음수란 얘기예요. 절대값 함수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렸어. 예컨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f0은 예컨대 여기가 0이 있어서 여기 f0 이렇게 지나간다고. 대충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위에 있고 f0은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값은 밑에 있었는데 뒤집어지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다 위에 형성돼 있어요. 근데 f0은 애초에 음수였어. 그러니까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죠? 만약에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무조건 만나죠. 그죠? 그래서 f0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생겼네. 근데 a가 범위를 모르거든. 근데 기억번 만약에 a가 0이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a가 0이라는 거는 f'x가 이렇게 생긴 거죠. x제곱 x 빼기 2인데 그럼 0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는 형태. 너가 0, 너가 2, 마뿔. 그러면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겨 맞나요? 그죠? 우리 4차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f0은 음수래요. f0이 음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최소한 너보다는 0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 0이라는 건 뭘 뜻해요? 그래프 입장에서는 x축을 뜻하죠. 이런 상황이죠. 그럼 어때요? 보시다시피 근을 두 개 갖죠. 그죠? 경상 무조건 근을 두 개 가질 수밖에 없다. f0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만약에 a가 0부터 2 사이의 값이고 fa가 양수면 fx는 0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려볼게. 그러면 a가 지금 0과 2 사이라는 얘기는 0,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고 2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요거 a는 무조건 극대지, 그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0이랑 a가 좀 가깝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f0은 음수라고 그랬고 fa가 양수래. fa 여기 있고 f0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지. 0이 누구라고? 0은 x축이라고. 몇 개의 실근이에요? 정확하게 4개의 실근 맞죠? 근데 그래프가 꼭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0, A, 2 이렇다고 합시다. 그림이 어떻게 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봐봐. FA 여기 있고 F0 여기 있어요. 우리 X축은 분명히 FA와 F0 사이로 지나간다고. 사이로 지나가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2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번 함수 절대값 fx-fe가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k는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4차 함수자, 4차 함수. 4차 함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 fx
빼기 F 너가 인데 너의 미분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무엇을 보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냐면 fx에다가 f2의 만남을 관찰하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만날 때 우리가 만난다면 무조건 접해야 돼요. 접한다면 미분이 가능하고 접하면 미가 근데 만나는데 접하지 않으면 미불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야, 4차 함수가 딱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라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뭐? 절대값 4차 함수가 딱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가 되는 그 4차 함수의 개형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온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어떤 상황? 3중근의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냥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3중근 아닐까? 그냥 맨날 의심하면 돼요. 혹시 3중근? 혹시 3중근? 3중근 넣고 해봤더니, 되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 너가 F2가 된 거예요. 근데 F'E가 0이잖아. 지금 도함수가 2를 근으로 갖고 있잖아. 여기가 2인 거지? 그럼 어디가 K겠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여기가 K예요. 맞아요? 근데 네가 K 없겠어? K는 뭐래? 뭐야?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K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K가 꼭 음수일 필요가 없네. 괜찮네. 맞나요? 아니에요. 왜? 잘 생각해봐. 야, 얘가 2야. 2에서 중근을 가졌어. 그렇다는 거는 A가 얼마란 얘기예요? A가 2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도함수가 2에서 중근을 갖는 게 이게 지금. 그럼 나머지 이 극소가 얼마게? 누구게? X가 얼마일 때게? 0일 때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요. 경우 잘못 찾았어요. 다시. 흥미진진하죠? 아닌 말아? 난 이런 게 재밌더라고. 자, 0이고 2죠? 너 K네. 참이네. 이렇게. 됐죠? 찬찬히 추론해 나간다고.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 14번에 되게 많이 나와요. 14번에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의 유형이 수투, 참거짓, 기니디 되게 잘 나온다고.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고 되게 잘 나온다고. 넘어갑니다. 10번 볼게요. 10번은 뭐냐면 작년도 이제 기출 중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항 여러 번 시험 기준에서는 15번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이었고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 그죠? 자, 2차 함수 g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에 대해서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먼저 f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g 합성 fx 너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G합성 fx는 m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래요. 그때 gfx가 m인 x가 2개라는 얘기죠. x가 2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 합성함수 형태는 생각할 거 없이 안 했고 그냥 치환하시면 돼요. 치환해서 단계별로 풀면 돼. 우리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 뭐 있었죠? 이거 있었죠? x 빼기 fx다. 너의 실근에 대한 거. 이거 6모 22번. 이거 치환해서 풀었어요. 이렇게. 너가 그때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fx는 x 빼기 알파, fx는 x 빼기 베타로 풀었죠. 그죠? 합성함수가 나오면 안에 있는 부분을 그냥 밑줄 치고 치환한다고. 자, 어쨌거나. 그럼 너의 최소값이 m이래. 야, g라는 함수는 언제 최소니? x가 얼마일 때 최소예요? x가 3일 때 최소죠. 얘가 x가 3일 때 최소라는 거는 t가 3일 때 최소라는 거야. 근데 t가 3일 때 최소라는 건 사실은 fx가 3이 되는 너의
x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즉 3차 함수인데 3을 갖다가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네. 그 다음에 방정식 쥐합성 fx는 17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래? 쥐합성 fx는 17은 개 쉬운데? 왜냐면 g 다시 t는 17인 거잖아. 근데 gt가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네. 맞니?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할까? 이거 맞나요? 맞죠? 17이랑 얘랑 같은 거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즉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이에요. 근데 t가 누구라고? t가 fx죠. 즉 fx는 마이너스 1 또는 7의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실근 3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야, 근데 또 다시 한번. 마일 또는 7이 실근이 총 3개라는 거는 몇 개라는 소리야, 실근이? 무조건 2개, 1개죠? 2개, 1개. 왜? fx는 최소한 실근을 몇 개 가져요? 항상 1개는 가져요, 최소. 3개 빵 게 있다고 될 수가 없다고. fx가 그려졌을 때 마일 긋고 7 그었는데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무조건 1개, 2개, 2개, 1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끝났어요. 잘 보세요. fx 그려볼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의 극대 극소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 나는 본능적으로 최고차항 개수 양수인 걸로 일단은 그려놨어. 음수여도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는 않아요. 자, 여기다가 내가 3, 마이너스 1, 7 이 세 가지를 갖다 그을게요. 3, 마이너스 1, 7 그어볼게. 만약에 네가 3이면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봐봐. 3이랑 얘는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지? 그러면 만약에 3이 밑에서 두 군데서 만나면 마일 또는 7과 역시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마일과는 두 군데서 만날 수가 없어. 마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7이랑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두 번째는 뭐겠어? 3이 위로 지나갈 수 있잖아. 얘가 3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일이겠지? 얘가 7이겠네? 요거 또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랬는데 마지막에 내가 상황이 두 개인데 걔 망했네가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딱 한 조건 있습니다. 뭐죠? 뭐죠? fx는 뭐야? 세실근을 가져야 되죠? 찾았어요? 끝이죠? 더죠? 재밌죠? 넘어갑니다. 부등식 문제 2개밖에 안 넣었거든? 부등식 작년 기출이고 넘어가면 이제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4문제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약간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이라고. 보시다시피 킬러 문항 이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최근에 한 건 다 중요한 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좀 안 중요한 거, 수투에서 약간 처음 할 때 하는 거,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완전히 다 배제하고 수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 니네 뭐 그런 거 있어. 뭐, 거지 같은 문제 중에서, 뭐, 정사각형 색종이래. 잘라가지고 상자를 만들겠대요. 상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라. 뭔지 아니? 무슨 유형인지? 본 적 있을 텐데. 수능에 나왔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잖아. 아예 안 한다.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거밖에 아니에요. 자, 볼게요. 부등식인데, 사실 부등식은 많이 어렵게는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고, 얘는 이제 연습 문제 좀 몇 개 있고, 얘는 조금 어려운 걸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와 같이 생겼대. 근데 정수 m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m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대. 부등식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fx랑 요 m, x 빼기 1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각각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마치
방정식에서 그렸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지 일단.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2 빼기 x의 3승. 넌 x가 1보다 작을 때. 오늘 시원이가 좀 멀리 갔다. 오늘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을까? 그 계란은 못 산 게 너무 속상한가 보다. 그죠? 선생님 집에서 계란 하나 갖다 줄게요. 자, 우리 집에 포프리 계란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라서 비싼 계란이에요. 자, 볼게요. 쟤는 어떻게 그래? x는 1을 기준으로 1, 어딜 지나? 일단 1, 1을 딱 지나죠? 이렇게 지나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는 2까지 딱 오면 여기서 3중근을 가는 게 0이에요. 2에서 원래 3중근은 착, 근데 거기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 자, 얘는 뭐야? 얘는 2차 함수 형태네. 2차 함수 형태인데 정확하게 어딜 지나요? 이거 1, 1을 지나죠? 연속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2차 함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너의 2차 함수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대칭축 어디야? 또 계란 사러 갔다. 어디야, 대칭축 어디야? nx제곱 마이너스 nx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축이 2분의 1에 있어요. 그럼 2분의 1은 요쯤 있다고. 요쯤 있고 너랑 연속이 되려면 이런 모양 아니야? 이런 모양?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합니다. 뾰족. 미분이 안 되는 이런 모양이에요. 넌 음수잖아. 넌 양수. 아이고. 자, 그랬을 때 너랑 m x 빼기 1 플러스 1이에요. m x 빼기 1 플러스 1.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1,1이라는 정점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기울기는 m짜리 직선이야. 이 fx라는 함수보다 저 직선이 아래에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m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실은 너라는 정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직선이 어떻게 돼요? 여길 기준으로 뱅글뱅글 회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회전하다 보면 한계가 있지. 어디까지만 회전할 수 있어? 정확히 너의 우미분계수까지만 회전할 수 있고 이쪽은 너의 좌미분계수까지만 회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m값, 정수 m값의 범위가 정확히 너의 좌우미분계수에 달려 있습니다. 쪽? 아, 요 사이구나. 가 바로 m값의 범위예요. 됐나요? 그럼 좌미우미 구해볼게. 자, 좌미는 쉬워요. 미분에서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면 마3 나옵니다. 마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두 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요거 미분에서 1 넣어볼게요. 얼마 나오죠? n 나오죠? n. 그죠? 너가 n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너를 만족시키는 m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n은 m 플러스 4가 되겠죠? m 플러스 3 아니에요. 너에서 너 뺀 다음에 1 더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다 할 수 있죠? 기억번 f'1 존재하지 않죠. 왜? 1에서 미분 안 되니까. 하지만 좌미음이 존재하고 니은번 하지만 극소값은 존재하고 미분 가능성과는 별개로 디귿번 시그마 요거 갖다가 때려 넣으면 나오고. 넘어갑니다. 12번 볼게요. 보시자. 자, 12번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4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요. 근데 fx 그래프의 대칭축이 직선 x는 1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너의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한 얘기네. 그럼 봐봐.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슉! 여기가 x는 1이에요. 맞죠? 그리고 f'x 너가 최고차항계수 a니까 a에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고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에서 극소를 갖는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EAX 빼기 1 이렇게 생겼죠. 맞죠? 1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1에서 극소니까 너의 도함수는. 근데 너희가 절대값 씌웠다는 건 무슨 모양이야? 아,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렇게 돼 있구나.
1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구나. 너랑 4x제곱 플러스 5랑 비교를 하겠대. 근데 4x제곱 플러스 5가 더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4x제곱 플러스 5는 대칭축이 x는 0에 있거든? y축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요. 맞죠? 즉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요 이차 함수가 사실은 누구? 요거 말고 누구?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이쪽 직선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죠. 얘보다 어차피 위에 있을 거야. 얘보다 위에 있으면. 맞죠? 그림상. 그러니까 누구랑 누굴 비교해? 요 이차 함수인 4x제곱 플러스 5랑 이 중에서 어느 쪽을 비교하는 거야?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잠깐만. 그렇죠. 마이너스 2a x 플러스 2a가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a의 최대는 얼마겠어? 사실은 a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a의 최대를 보는 거라서 우리는 양수인 쪽을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사실은 최소를 물어봤을 거라고. 최소를 물어봤을 거예요. 최소를 물어보면 얘가 뒤집어져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절대값 함수 꺾여 올리면 모양 똑같다는 건 보이나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꺾어 올라가면 어차피 이렇게 생겼잖아. 얘랑 어차피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즉, 최대는 너의 판별식이 0인 순간이 되겠죠? 우리가 착 접한다. 이렇게 된다. 슉. 그 상황은 말이에요. 여기 판별식이 0일 때 1. 괜찮나요? 이 문제도 작년도 기출인데 오답률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객관식에서는 한 세 번째로 높은 오답률이. 근데 생각보다 쉽죠? 넘어갑니다. 자, 실근의 개수 문제 4개이고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실근의 개수 13번, 14번, 그 다음에 15번, 16번 조금 어려운데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먼저 실근의 개수 문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이거야. fx는 t 이런 거. 그럼 fx에다가 t 갖다가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 관찰하는. 그거는 조금 쉽죠.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fx는 fk예요. fx는 fk. 그래? 좀 독특하게 생겼고. 자,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x에 x 빼기 n의 제곱이라고 할 건데 그때 x에 대한 방정식 너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대. 어쩌고저쩌고 뭘 막 계산을 해달래요.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근을 갖고 n에서 접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죠? 너가 n, 너가 0.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fk가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fk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맞죠? 우리 fx는 이와 같이 생긴 상태. 그럼 fx가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는 나는 경계값으로 뭘 구해놔야 되냐면 너의 극대값을 구해놔야 될 것 같아. 맞죠? 극대인 순간이 얼마죠? 극대인 순간이 정확히 얼마예요? 너가 이만큼이 n이거든? 극대인 순간은 너의 높이예요. 높이 오지게 많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한다고? 오늘 세 번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의 선분 길이가 n이야? 그러면 너의 3분의 1이 t예요. 맞죠? 이만큼이 t였어. 공식 뭐라고? 4a t의 3승. 맞죠? 식 쓸게. 4 최고차계수 1 t는 3분의 n의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가 27분의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fk라는 거는 사실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fk가 아니라 뭐 너는 그냥 t 아니면 그냥 k fx 만약에 는 k였다. 그럼 k 값의 범위가 그냥 나오죠. 0보다 크고 너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fk랑 만나는 거야. fx와 fk가 만나겠다는 거는 k 값이 정해져야지만
fk라는 함수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즉 어떤 식으로 날라오냐면 k가 이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k가 이렇게 올라와요. k가 정해졌지. 그럼 sk가 정해져요. 슉 이렇게 보여요. 그럼 몇 개가 돼요?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겠죠. 그죠? 또 올라가. 만나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고 오른쪽으로. 즉 k라는 값은 x좌표에서 이렇게 따라와요. k라는 값은 이 그래프 위를 막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그래프 위를 따라다니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k 입장에서는 0부터 정확히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 얘까지 3분의 4 n까지 사실은 가능하거든. 즉 k라는 거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4n보다는 작은 이런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정수들이. 근데 안 되는 순간들이 몇 군데 있어. 어디 안 돼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 어때? k가 정확하게 여기 놓이면 어때요? 두 개의 실근이죠? 안 되죠. 다시 또 내려와. 정확하게 k가 n이 되면 역시 두 개의 실근이죠. 그래서 k는 누가 안 되냐면 3분의 n이랑 n 이렇게 안 돼요. 두 군데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됐죠? 너의 개수가 Gn이야. G1은 0이냐고 물어보고 있네. 야, G1 넣어봐. G1 들어가면 0부터 3분의 4 사이죠. 그죠? 그럼 K는 누가 가능해? 1이 가능하지. 근데 누가 안 된다고? K는 3분의 1이랑 1은 안 된다고. 그럼 1이 안 되네? 없네? 빵개죠. 맞죠? 여기가 1이면 0, 1, 3분의 4인데 그 사이로 내가 정수 K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0, 1 그어봐도 다 두 개죠. 두 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이에요. 니은번 n이 만약에 3의 배수라면 gn은 이와 같이 되겠다. 3분의 4n 빼기 3. 봐봐. n이 3의 배수라는 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야. 너를 3t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넌 뭐가 돼요? 0부터 4t까지죠? 그 다음에 누가 안 되는 거야? k는 t도 안 되고 3t도 안 돼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예요? 숫자가 일단? 이 사이의 정수는 4t 빼기 1개죠. 그 다음에 두 개 빼야 되죠. 두 개를 빼줘야 돼요. 4t 빼기 3개지. 근데 n은 3t였거든? 즉 4t는 누구냐면 3분의 4n이에요. 빼기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참이 되겠죠. 디귿번은 이거를 이제 2부터 10까지 gn들을 열심히 세겠대. 그러면 n이 3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n이 3의 배수 플러스 1일 때, n이 3의 배수 플러스 2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니까 어차피 매번 n일 때는 빠져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4n을 하다 보니까 3의 배수 플러스 1의 형태에 대해서도 어차피 플러스 1 돼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 2 돼 있는 부분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n이 3t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3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어보시면 0은 이렇게 돼. 갖다 넣어보면 4t 플러스 3분의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다 넣은 거야. 얘를 갖다 넣었어. 그 다음에 3분의 n이랑 n에서는 안 돼요. 3분의 3t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3t 플러스 1에서는 안 돼요. k는 여기 안 돼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얘는 뺄 일이 없네. 왜? 얘는 애초에 정수가 아니니까 누구만 빼면 돼요? 얘만 한 개 빼면 되죠? 이거 정수 몇 개예요? 0부터 4t 플러스 1은 들어가겠지, 그지? 플러스 3분의 1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개냐면 4t 플러스 1개예요. 4t 플러스 1 개고. 근데 한 개 빠져야 되죠? 4t 개입니다. 4t 개. 근데 너를 다시 바꾸면, 얘로 바꾸면 4t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3분의 4n 빼기 3분의 4에 네가 들어갔으면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렵죠? 4t라는 걸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G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는. 이렇게 생겼다고. 역시 시그마 할 수 있죠. 3t 플러스 2일 때도 역시 나눠서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13번은 요런 유형 중에서 실근의 개수 유형 중에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앞에 좀 쉬운 걸 했으니까 뒤엔 좀 어려운 걸 했어요. 14번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K래. 그때 방정식 절대값 fx 플러스 f3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역시 gk라고 하겠대. 얘는 좀 독특하네. 뭐야? 절대값 fx 이항시킬게 는 마이너스 f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너를 구해봐라. 지금 일단 fx의 개형은 아는데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좀 불편해지냐면 높낮이가 좀 달라져요. 그죠? 높낮이가 달라지지. 높낮이가 달라지기 뿐만 아니라 요게 돼요. 봐봐. x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부터 n까지 시그만 해서 뭐 100보다 커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 얘는 그리기가 쉽네. 얘는 이렇게 생겼어. x에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k 이 상황이죠. 그죠? 그럼 막 k를 갖다 그을게. 막 k가 있고 x에 x 빼기 3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3이에요. 얘가 y축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fx랑 마이너스 f3이랑 교점의 개수를 보고 싶거든 지금. 근데 교점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f3은 최소한 0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절대값 함수와 교점이 있으려면 얘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 뭐 그런가 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다면 이면 만약에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누구야? f3은 얘죠?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그러면 너일 때면 내가 뭘 바꿔줄 수 있냐면 fx 절대값을 떼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f3과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현재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야. 왜? k에다가 난 뭘 넣을 거야? k에다가 1, 2, 3, 4 대입할 거지. 그러면 막 k가 지금 현재 f3인데 그럼 너는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지금 현재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게 f3이야. f3을 갖다 그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f3은 어디 있겠냐고. 마이너스 f3은 x축이 어딘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꺾여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즉 f3이 여기 밑에 있으면 얘가 지금 현재 음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f3은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지 접할지 요 사이에 있을지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k값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근데 나는 최소한 뭔 알아? 시원아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일까? 극대극소의 차이가 얼마일까? 이 극대극소의 차이가 난 되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f3을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f3이 요 한 위쯤에 있을지 아니면 여기 접할지 아니면 좀 아래에 있을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높이를 가지고. 일단 요 높이 얼마예요? 얼마? 4죠 4. 왜? 여기가 1이고 여기 2니까. 뭐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데 그럼 얘가 4니까 만약에 막 k가 즉 k가 1이면 어떻게 그어져? 1? 아니지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은 차이가 얼마야? 너는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그어지겠어? 4보다는 좀 아래로 그어지겠지. 밑으로 지나가겠지. 맞아요? 이게 k가 1일 때예요. 즉 k가 1일 때는 g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맞죠? k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k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 2가 되지. 정확히 차이가 얼마야? 4가 되잖아. 그때가 뭐야? 너랑 접할 때잖아. 이때가 k가 2일 때예요.
맞죠? 너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G2는 4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K가 2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너와 너의 차이는 항상 2K야, 2K. 그지? 근데 K가 2보다 커지면 6, 8, 10 어떻게 돼? 너랑 이렇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4보다 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몇 개예요? G, 3부터는 모조리다 3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건 몇 개 더 해야지 100보다 크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어?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실근의 개수 이런 거 조금 난이도 있는 형태로 되게 잘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이 역시 실근의 개수인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자, 실근의 개수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이항을 시키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항을 시킬 거냐면 자, fx 마이너스 x 이항시켜요. 플러스 x 는 t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t만 모르는 거니까. 그럼 한번 봐봐. 기억번 fx가 x3승이면 gt는 상수함수이다. 아니죠. 왜? x3승 더하기 x 어떻게 생겼어? 기억번은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근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상수함수 맞나? 상수함수 맞네. 얘 증가함수네. 는 t 갖다 긋는 거죠. 이렇게. 상수함수네요.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낸 이음번.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g1이 만약에 2이면 GT는 3인, T가 존재한다. 자, G1이 2라는 얘기는 봐봐. fx 플러스 x는 1, 너의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즉 fx는 x라는 걸 긋고 1을 갖다가 그었는데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순간이 존재한대. 그러면 반드시 GT가 3이 되도록 하는, 즉 실근의 개수가 3개짜리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3차 함수고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접한다고. 위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할 수도 있고. 그럼 접하려면 계형 자체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 계형일 수밖에 없어요. 계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어딘가에 t가 있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참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만약에 함수 gt가 상수함수이면 3차 함수 fx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그럴싸하거든? 근데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 함수 있잖아. 디귿번에서 fx 더하기 x가 x3승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지? 야, 그럼 x3승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야. t 같다 그러면 무조건 상수함수야. 무조건 한 개니까, 맞죠? 근데 너 이항시키면 뭐가 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누가 봐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극값 있어 없어? 있지? 틀렸죠? 거짓이. 마지막 16번 하고 마칠게요. 자, 16번 하고 우리 10분간 쉬는 시간 줄게요. 볼게요. 3차 함수 fx는 너가 있고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a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도록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를 gk라고 하겠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요 16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문제냐면 바로 14번과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그죠? 14번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왜? 14번은 뭐야? 넘어가서 이항시키면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3이었어. 얘는 뭐야?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a예요. 16번이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천천히 따라오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한번 볼게.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x3승 빼기 3x 플러스 k. 어쨌거나 극대극소를 갖는 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a 너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fx 위의 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관찰할 거고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따로따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x랑 마이너스 fx를 두 가지를 여기서 그리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기억번. 봐봐. 여기서는 사실 기억번, 니은번을 보면 k값이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k값을 문제에서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거든. 그러면 그 상황마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0일 때가 제일 쉬워요. 0일 때는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k가 0일 때예요. 첫 번째 기억번. 자, k가 0이 되면 우리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맞지? 내가 마이너스 fx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fx는 뒤집어져 있어요. 자, 요게 마이너스 fx고 절대값 fx 그려볼게.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겼죠. 맞죠? 야, 그럼 봐봐라. 내가 애시당초에 절대값 fx가 서로 다른 세시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절대값 fx 다 그렸잖아. 뭐밖에 없어요? 이게 너가 0일 때, 그죠? 0일 때만 세시분이죠? 어차피 이렇게 그어지는 거잖아. 얘가 fa예요. 얘가 마이너스 fa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fa라는 거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fx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 fx 그려놨잖아. 맞아?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맞죠? 그 실수 a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인 거 보이나요? 괜찮아? 즉 봐봐. 요 마이너스 fa라는 요 직선이랑 0이라는 직선이랑 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가 만난 교점이 바로 안에 있는 a 값들이에요. 이렇게.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랑 0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을 또 풀어봅시다. 봐봐. 니은번. 오늘 수업 거의 끝났어요. G-2랑 G2를 구해달래. 야, G-2는 도대체 뭘까? 내가 여기서 G2와 마이너스 2를 분명히, 그러니까 G2와 마이너스 2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어차피 K라는 거는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된 개념이에요. 맞죠? 지금 주어진 이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그러면 너의 극대극소의 차이는 얼마 하게? 사실 여기 전체는 얼마 하게? 이거 몇 번 물어본 것 같은데 오늘 대답은 거의 똑같았어요. 맨날 얼마예요? 맨날 4죠. 왜? 너가 2고 너가 1이니까. 극대극소의 차이는 거의 4예요. 초차항에서 1일 때는. 4 아니면 뭐 나오더라? 32? 뭐 이런 거 잘 나와요. 어쨌거나 그럼 너가 현재 4고 너가 현재 4라는 건 사실 너는 2죠. 2. 이만큼이 2예요. 그럼 우리 주어진 니은번의 상황에서 g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 함수가 정확하게 이만큼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너가 이만큼 내려간다는 거는 너의 극대값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지금 fx야?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뒤집어 졌겠지. 이게 마이너스 fx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서로 다른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래. 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그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는? 보니까 딱 얘밖에 없죠. 요게 마이너스 FA가 돼야 돼. 맞아?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잖아.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fx 위에 있는 것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fx 위에 있는 건 그 중에서 뭐밖에 없어? 너랑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는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fx 위의 점이 아니야. 나는 이 마이너스 fa라는 사실은 얘가 얼마냐면 2인데 2. 2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fx와의 그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라고 사실. 2를 여기다 갖다 그어서 이 3차 함수와 이 절대값 함수랑 3개의 실근을 가진 것까지는 좋아. 그지? 근데 2랑 마이너스 fx랑 만나는 거는 너랑 너밖에 없다고 2개라고. 그래서 a 값이 2개예요. 그래서 g-2는 2입니다. g-2는 2. 자, 그 다음에 마지막 G2를 볼게요. G2. 야, G2라는 거는 위로 이만큼 올라간 거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겼죠. 역시 마이너스 fx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죠. 역시 절대값 fx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역시 마이너스 fa 그려볼게요. 만나죠? 만나는 점이 3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fx 위에 있는 거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잔다. 그러니까 g 마이너스 2는 g2는 1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풀이에서 뭘 보시면 좋냐면 마이너스 fx라는 내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디귿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살짝 위로 올라가고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만 쉽시다.